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행정법원이 문화방송 대주주죠.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이 낸 그 소송에서 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KBS도 하겠다. 이사들이 네. KBS 야권 이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진숙 탄핵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당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특별한 건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백래시만 오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걱정들이 많았었고 이준석 의원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판단들을 보면 계속 이 방통위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경우에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도 한번 상황을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네. 어제 김은지 기자가 말한 대로 결국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심의 의결의 위법성을 사실은 정확하게 본안 소송 판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퉈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법원이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방통위법이 추구한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통위원 구성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5인의 합의제 기구란 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2명을 추천을 하는 것이고 국회 3인을 추천을 하고 3인 몫에는 2인 몫으로 야당의 몫이 들어있는데 그런 원칙과 관행을 따르지 않고 말 그대로 대통령 몫인 위원장과 1명의 위원 2명이서 사실은 소수가 결정하는 거였고 5인 체제라고 하면 과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3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본안을 통해 다퉈봐야 된다. 만약에 본안 소송을 통해서 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날 경우에는 사실은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서 결정되었던 YTN 민영화 부분이라든가 KBS 경영진 교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도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어제 이제 집행정지 인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원의 결정이라고 네. 볼 수 있다. 이렇게 두고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 경영진 교체할 때도 그렇고 프로그램 갑자기 다 막 이렇게 없어진 하루아침에. 네, 하루아침에.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날 아침부터 갑자기 네. 연락 와서 그날 못 나갔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 인사는커녕 뭐 네. 자리를 비면 안 되겠구나. 의자 빼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렇죠. 그다음에 YTN의 경우에도 지금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예.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유일임 부위원장 했던 이상인. 이상인. 예. 이상인. 네.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도 그쵸. 민영화 처리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의 파장은 상당히 방송계에 주는 게 크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윤석열 법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2인 체제로 다시는 이제 이런 결정하지 마라. 방통위를 5인 체제로 만들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지금 야당에서 또 2명 추천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임명장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윤 대통령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들도 임명장 안 주고 있다면서요. 본인이 결국 이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아마 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는 짐작은 가능한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형해하는 것은 굉장히 뭐 사실 또 문제적이다라는 말조차도 좀 우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걸 뭐라고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임명장 주고 왠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나에게 반대할 것 같아. 그러면 임명장 안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텝이 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있었던 이동관 위원장이라든가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이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 자리를 빼는 방식으로 한 칸 나가고 이런 식의 선택을 해오다가 이번에는 됐다. 이진숙 위원장이 의결함으로써 이제 MBC 사장은 바꿀 수 있게 되었다. KBS는 바꿨으니까 이제 드디어 본인들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달성이 되었다고 여긴 순간에 법원이라는 큰 장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본안 소송의 취지 자체는 박문진 신규 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인데 그 취소 결정까지는 따져볼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 선임한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인 거거든요. 그런 효력 정지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정부도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그대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돼 있고 지금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홀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1인 체제에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국회목 3명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3명을 채우자니 또 여야 2대2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 예. 더군다나 논란만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정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남은 기간에 무엇 해야 되는가, 예.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무엇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고 예. 결국은 연내에 MBC 경영진을 교체하는 결정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예.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고 예. 그렇다면 남은 방법이라는 건 약간 비정상적인 방식. 예를 들면 정파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네. 정파라는 거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하는 방식인데 지금 지상파 송출에 대한 권한에 대한 심의가 네. 연말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카드를 두고 만지작거려야 되는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네. 정부도 알고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아는 상황에서 예. 또 한 번 수싸움이 시작됐지만 이 수싸움은 예. 절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형국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평가가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았잖아요. 언론노조에서 판단하는 길이 있었고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이 생각하는 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막 충돌하고 사람 문제도 있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그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의 환상의 복식조의 어떤 수를 잇고 전략적 선택을 굉장히 잘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MBC 방송 장악은 어려워졌습니다. 불가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MBC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은 네. 이제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KBS가 굉장히 좀 대비되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KB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 바뀌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뭐 물론 안에서 애쓰시고 여전히 지금도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것이 외화되어 가지고는 크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MBC는 상대적으로 지금 어떤 정권의 언론 장악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단결과 그리고 외부에 보이는 것들 네. 그리고는 그 명분 안에서 싸우는 것들이 굉장히 착착 좀 들어맞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MBC 사람들 보니까 이제 안영준 사장이 내후년 2월까지가 임기라고 합니다. 아, 내년 3월이 아니라 네, 내후년. 예. 어. 예, 아마 근데 그거 채우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예측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지금 분위기면 대선 방송까지도 하실 수도 있겠다. 제가 약간 농담 비슷하게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예,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예.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예. 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한 포석을 뒀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송법 통과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방송법이라는 게 지금의 방송사법과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부침을 겪는 일들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를 선임할 때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고 많은 사람을 늘려가지고 그런 정권의 외압에 의해서 방송 권력이 교체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건데 지금 그 야당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정부에서 뭔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그 반성문을 쓰고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방송사법. 방송사법 통과를 위해서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네. 정말로 방송이라는 게 권력의 방송이 아니고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 그런 진지한 시도와 타협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정기국회 국면에서 진지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 출발점은 야당의 반성문도 일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더 보탤 말씀도 없습니다. 어제 좀 들어서요. 이렇게 협업이 잘 돼. 여야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 비상구도 보고 편의점도 보고 예, 아름다운 콜라보. 예,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시사인 뉴스인도 봐야죠. 뉴스인도 봐야죠. 네. 예. 아니 저는 가면서 꼭 봅니다. 김은재 감사합니다. 뉴스인, 네. 주경의 정치 비상구 댓글도 남기겠어요. 소개해 주세요.